예,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1차함수라는 거 어떻게 그리는지 알죠?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그리거나 기울기가 우수면 이렇게 그린다. 외우셨죠? 자, 2차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요걸 보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 위로 볼록 그래프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자, 요런 형태 보고 뭐라고 부른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 2차함수의 그래프는 전부 요렇게 생겼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냐? 요렇게 돼 있냐? 아니면 이차함수인데 이렇게 퍼져 있냐의 문제일 뿐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형태는 퍼지건 얼만큼 퍼지건 간에 모두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의 개형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구나.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요 두 종류구나. 그리고 요 그래프가요, 막 아래로 볼록 했는데 이쪽은 이렇고 이쪽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럴 것 같아? 아니면 좌우대칭의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아? 좌우대칭의 예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차함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요 선에 대해서 요쪽을 딱 여기에다 볼펜통을 막 묻혀가지고 딱 접어서 문질러. 그러면 요게 이렇게 선이 나오지. 우린 이런 걸 부르고 선대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선대칭. 뭐라고 부른다? 선대칭.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길이를 쟀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선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 축 혹은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축 혹은 대칭축. 뭐라고? 축 혹은 대칭축. 그리고 이 참수 그래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 이렇게 꼭지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바로 요 꼭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꼭지점. 되겠습니까? 뭐라고 부른다? 꼭지점.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가지 않고 이론을 몇 가지 설명해서 한 큐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는 개념이에요. 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거 앞에서 뭐 1차함수 배울 때 배운 거 같아? 하는 사람만 손 들어 주십시오. 예.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옛날에 이미 다 나왔을 거야. 근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어느 쪽에 하셔야 되냐면요 10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109페이지가 더럽게 나왔는데 별로 안 중요해.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세 종이를 우리는 109페이지에 나중에 집에 가서 붙여놓을 거예요. 자, 요거, 아이고, 모르겠다. 요거, 손이 떨려요. 한 장씩 옆으로 돌려주십시오. 한 장씩 옆으로 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반을 딱 접으세요. 세로로 말고, 이렇게,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맞아요. 넓적하게 접으세요. 그래서 그 책에 끼워 넣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필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를 이렇게 반 접었더니 반 이렇게 갈라졌지. 맞습니까? 자, 한쪽에는 선생님이 대칭이동을, 한쪽에는 평행이동부터 설명할 거예요. 평행이동은 한쪽에는 대칭이동을 설명할 건데요. 필기하라는 것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X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Y축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 어떤 도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형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긴 도형입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평행이동하고 싶어요. 자, 얘를 평행이동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보면 X축, Y축 있지? 이 X축, Y축에 평행하게 움직이면서 이동한다요.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한다는 것은 어머,
X축에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야. 왜 X축에 평행하게 이동을 하고 있지? 다 움직이면 힘드니까 이 점 하나만 선생님이 움직여서 그림을 완성할 거예요. 그리고 Y축에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것은 여기 Y축 있지? 얘에 대해서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건 바로 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온다는 거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이제 하트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바로 요 선이 뭐야? 평행선. 바로 요 선이 뭐야? 평행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평행이동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대칭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이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여기 어떤 도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야, 얘를 X축 대칭이동 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X축은 얘잖아. 맞습니까? 이 녀석을 중심으로 여기 막 볼펜동을 묻힌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종이를 반 접어서 막 문질러요. 그러면 여기 볼펜동이 이렇게 묻혀 나오겠지. 이게 바로 X축 대칭의 결과로 생긴 그림이에요. 그럼 Y축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런데 X축 대칭도 아닌 Y축 대칭도 아닌 원점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원점 대칭? 원은 접을 수가 없잖아요. 삐뚤음하게 접으면 어떡해요? 삐뚤음하게 접으면 어떡해요? 자, 원점 대칭은 접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 X축 대칭을 한 번 한 후에 Y축 대칭을 하거나 혹은 Y축 대칭을 한 번 한 후에 X축 대칭을 하거나 이처럼 X축, Y축 대칭을 한 번씩 해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원점 대칭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부터 필기입니다. 자,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평행이동에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잘 구분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자,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평행이동은요. 점으로 이동하는 게 있고요. 그냥 도형, 일명 식 전체를 그냥 도형, 식 전체로 이동하는 요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요 두 가지만 잘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왜? 완전 평행 이동을 하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두 개를 잘 구분해야 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점으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 가르칠 텐데 여기 약간 길게 이렇게 수직선 약간 길게 꺾고 자, 점으로 이동하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점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3,2 뭐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생님이요. 이 3,2를 이렇게 쓸게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붙이면 얘는 내가 평행이동하겠다라는 의미야. 되겠습니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 결과 뭐가 되냐면 자, 얘는요. 이 X라고 하면 앞에 있는 데다가 3 더하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 앞에 있는 3에다가 X축의 방향으로 3이니까 3 이렇게 더해주란 얘기네. 그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는 바로 요 뒷자리에다가 2를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결과는 몇 콤마 몇이 되겠다? 6,4라는 점이 나오겠다. 이게 점을 평행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두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7이 있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결과를 구해볼 거예요. 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산 암산하지 말고 식 과정을 다 쓰세요.
산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린 개념이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y축의 방향으로 10만큼 평행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위에 쓴 것처럼 쓰셔야 돼요. 네,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어떤 점으로 평행이동했다. 시작! 마이너스 3 플러스 5, 7 마이너스 4. 얘는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플러스 10. 요렇게 푸시면 돼요. 요게 점을 점으로 평행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선생님은 여백이 없어서 지우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래쪽에 식 전체를, 즉 그림으로 그리면 도형이 나오는 녀석을 도형으로 평행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 도형, 즉 식 전체를 새로운 도형으로 평행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자, 우리가 보통 도형하면은 뭐냐면 중학교 과정에서는요, 함수예요, 함수. 맞죠? 자, 우리가 보통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y는 fx. 무슨 의미야? y는 x에 관한 어떤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형을 선생님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해 보려고 해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떤 놀라운 짓을 해야 되냐면요. 이 결과의 그래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보이는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요.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대입해야 돼요. 즉, 나는 지금부터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여기에 보이는 x라는 문자가 보이는 모든 자리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돼요. 그리고 y라는 문자가 보이는 모든 자리에 y 대신에 얘를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하면 뭐가 되는데? 플러스, 즉 y 플러스 5를 다 대입해야 돼요. 즉 어떤 구조? y 플러스 5는 f의 x 마이너스 3이야 라는 요런 구조의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도형을 도형으로 평행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점을 이동할 땐 그냥 더해주라면 더해주고 빼줄 줄은 빼줬는데 식을 이동할 땐 조금 특이하죠. 맞습니까? 화살표를 마이너스처럼 생각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자, 연습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선생님이 3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2차 함수식을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만들어진 식은 뭐가 될까? y 마이너스 7은 3에 가로 묶고 x 플러스 5의 제곱 이런 식이네요. 그래서 얘를 이제 한 번 더 예쁘게 정리해주면 y는 3의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7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선생님이요,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라는 요런 이차함수의 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차함수의 식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 불러볼까? 시작! y 플러스 2는
2에 가로 X 열고 마이너스 x-3의 제곱 마이너스 7에 x-3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x가 보이는 모든 곳에다가 뭔 짓을 해준다? x-3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게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의 전부를 다 배웠어요. 예, 되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좀 지우고, 지워도 됐죠? 예, 지우고 이제 또 새로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론을 이제 봤더니 결론을 평행이동에 특히 도형 쪽을 내버리게 되면요.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y는 fx라는 식이 있을 때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는 y-n은 f의 x-m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 y는 f의 x-m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결론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떤 함수식을 봤는데 그 함수식에요. x, y 이런 거 외에 x, y 옆쪽에 막 이런 거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 플러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5 뭐 이런 거 막 붙어 있잖아. 그러면 그 숫자들의 의미 더하기 숫자 빼기 숫자 이런 거의 의미는 전부 다 평행이동 됐어요 라는 의미예요. 수학에서. 되겠습니까? 뭐가 됐다고? 평행이동 됐어요 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 얘는 원래는 y는 fx라는 지금 선생님이 마이너스 n과 플러스 n이라는 숫자 부분만 제외했지. 얘는 원래는 y는 fx라는 식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m. 그래.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그리고 요 뒤에 붙는 y를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숫자가 플러스 7 이런 거였으면 y축의 방향으로는 뭐 7만큼 여기서는 n이니까 m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얘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내가 이 식을 보는데 다시 한번 적어볼까? y는 f의 x-m 플러스 n이라는 식을 보는데 이 식이 어떻게 보인다? 시작. 원래는 어떤 식이었다? y는 fx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m이죠? x축. 그러니까 요건 반대로 읽으면 돼요. 마이너스 m은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m만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기억하라고 보통 선생님의 해맑은 비서 방긋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얘는 반대로 부호를 읽어주고 얘는 그대로 부호를 얘기하면 된다. 방긋? 이거 이상하니까 방긋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해 볼 거예요. 자, y는 f의 x-3 플러스 5라는 식이 있어. 얘는 원래 어떻게 생긴 그래프였다?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y는 f의 x 플러스 7 마이너스 8입니다. 원래 시작.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f의 x 플러스 5 플러스 7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y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한번 해볼까? y는 3의 x-5의 제곱 플러스 7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7이 보이지? 얘는 평행이고 동이구나 생각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7을 제외한 남은 부분을 다 읽어버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얘는 원래는 어떤 식이었다? y는 3x의 제곱이라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였는데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연습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7에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얘는 원래 무슨 식입니까? 시작! y는 마이너스 7x의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했다.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y는 5의 x-1의 제곱 플러스 2예요. 시작! y는 5x의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예, 이렇게 읽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평행이동을 다 배웠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대칭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에다가 이제 대칭이동을 좀 연습을 해볼 겁니다. 대칭이동에서 배우는 개념은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나오는 개념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x축 대칭. 두 번째, y축 대칭. 세 번째, 원점 대칭. 자, 고등학교 때는 8개 배우는데 중학교 때 꼴랑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x축 대칭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모두 다 x, y, x, y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이제 선생님이 x축 대칭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액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와대. 얘는 뭐가 되겠어? 원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쟤는 x축 대칭이란 얘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좀 갖기 바래요. x축 대칭이 보이면요, 영화를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화의 제목이 바로 x축 대칭이란 영화를 찍는구나 생각해. 그러면 주인공이 x축 대칭이란 영화의 주인공은 x겠어요? y겠어요? x가 되겠지. 원래 주인공은 이런 애들이야. 나 되게 몸값 비싼 여배우거든? 나 주인공이야, 주인공. 난 안 바뀔 거야. 이러는 거야. X는. 대신 이제 Y는 엑스트라잖아. 그럼 엑스트라가 알았어, 내가 바뀔게. 난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X축 대칭을 하면요, X는 주인공이니까 안 바뀌어요. 엑스트라인 Y만 바뀝니다. 그럼 Y축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X, Y가 되겠지. 영화의 제목이 원점 대칭이야. 그럼 X도 Y도 주인공 아니지? 그래서 얘는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이 행위가요, 얘는 지금 뭐야? 점을 점으로 대칭 이동한 거지. 근데 식에서도 똑같아요. 자, 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fx라는 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얘를 x축 대칭했어요. 그러면 누구만 바뀌어? y만. 그래서 마이너스 y는 fx 이런 식이 되고, 우리는 이 식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부르지. 맞나요? 자, 이제 이 녀석 연습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순수한 식은 y는 fx였다. 얘를 y축 대칭했다. 누구의 부호만 반대로 바뀝니까? x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므로 얘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자, 이제 원점 대칭 들어갑니다. y는 fx가 나와 있어요.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면 원점이가 중이니까 x, y 모두 부호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돼서 한 번 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라고 요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식만 봐도요. 이 식이 평행이동 했는지 대칭이동 했는지 손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필기 됐나요?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예, 됐어요.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아까는 더하기 3 빼기 7 이런 건 평행이동이었지. 자, 대칭이동이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대칭이동이 된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마이너스 x? 오, 대칭이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 이 fx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원래 누구 거예요? y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fx라는 실전체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y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요 마이너스는 원래 누구 거다? y 거고 요 마이너스는 x 건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마이너스를 보면서도 어머, y 앞에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구나. 뭔지 몰라도 대칭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뭔지 몰라도 대칭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선생님이 가르치게 될 건 뭐냐면요.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는 개념을 가르칠 거예요. 108페이지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식이 나와 있어요.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이런 식이 나와 있죠. 우리는 요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위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차 함수의 표준형,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식의 구조는 사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형이 있냐면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럼 2차 함수의 일반형은 어떤 구조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a는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 반드시 필요해요. 2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보니까 둘 중에 중요한 식은 표준형 같아요? 일반형 같아요? 표준형이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우선 다 적어놨죠? 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무수히 많은 식을 배울 텐데요. 그 모든 식들은 표준형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고 일반형이라는 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표준형은요. 제일 중요한 식에 붙이는 이름이야. 내가 2차 함수의 표준이야, 기준이야 이런 의미야. 되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일반형의 식은 어떤 데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표준형의 식을 막 계산해서 정리정돈하면 결국엔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의미 없이 정리된 식을 우리는 일반형의 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표준형과 일반형은 어떻게 다르냐? 표준형은요. 우리가 이차함수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데 필요한 무지하게 많은 정보를 그냥 노골적으로 다 담고 있는 거고 얘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요. 즉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표준형이 필요하다, 일반형이 필요하다. 표준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준형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인다고요? 마이너스 p 플러스 q. 얘 뭐예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무슨 이동?
평행 이동했다라는 얘기죠. 자, 됐으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표준형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칠판에 시킬 거예요. 자, 그냥 눈으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참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있다 그랬지. 자, 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결정하는 건 요 A예요. A가 양수일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그림이 나오고요. A가